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중대범죄 수사청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했죠. 검사와 수사관들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사람도 원칙대로 처벌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검찰청을 나섭니다. 대구와의 인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간담회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나왔고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여기 내가 대구가 내가 여러 차례 근무한 데라 여기 정이 많이 됐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간담회에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물음에는 당연한 얘기라며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인사권자가 어느 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고. 앞서 윤 총장은 어제 오후 4시부터 대구고검과 지검의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사람도 원칙대로 처벌해 국민을 보호하는 게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사는 재판의 준비 과정이므로 수사 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또다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권에선 검찰총장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대구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만나기 전부터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하는 것을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데 윤 총장은 직접 이 같은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되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대구지검 앞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만세! 법치의 수호자 윤석열 버팀목, 화환도 세워졌습니다. 윤 총장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청사 앞에 나왔습니다. 윤 총장의 차량이 나타나자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뒤엉켰습니다. 청사 앞에 도착한 윤 총장은 또 한 번 중수청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부패 완판,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칠 거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검수완판 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와 또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 총장은 중수청 반대를 논의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임기 전 사퇴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중수청법이 계속 강행이 되면은 임기 전에 총장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더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윤 총장은 대구고검, 지검 직원들을 만나 2시간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참석자 일부와 만찬도 했습니다. 대검은 어제 중수청 설립에 관한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무리했고 조만간 국회에 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적인 반발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아침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페이스북에 발언과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실상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역할이 뭔지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의 거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한다든지. 총리의 해임 제청권은 국무위원, 즉 장관들에 대한 것이라 윤 총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에게 윤 총장을 사퇴시키도록 건의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법 문제를 들고 나온 게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JTBC 안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구 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예상대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강한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게 된다는 검수완박, 부패 완판이라는 작심한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윤 총장이 연일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수청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전반적으로 중수청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께서도 반대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뭐 사실상 검찰 해체라는 것이죠. 네, 결국은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그 명분 하에 뭐 이러한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 결국은 권력 수사 무력화다.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검찰 개혁은 기승전 검찰 무력화, 기승전 검찰 권력 수사 무력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 중대수사본부청이란 이것도 결국은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권력 수사가 무력화된다. 이런 면에서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십니다만 그동안 검찰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잘못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인권 침해라든지 권한 남용, 또 뭐 선택적인 수사라든지, 그래서 뭐 권력의 신여라는 오명까지도 뒤집어 쓴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민주당과 여권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그럼 동의를 못 하시는 겁니까? 과연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도 50% 가까운 국민들이 이 중대수사본부청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냈고요. 이제 결국은 어떠한 그런 제도라는 것이 다 명암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검찰이 존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100% 모든 걸 다 잘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검찰의 순기능, 그 수사로 인해서 하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를 밝혔고요. 이러한 정의 실현,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또 했던 그런 역사적인 수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뭐 결국은 이제 좀 수사를 좀 남용한다, 수사권 남용, 뭐 기소권 남용, 이제 이런 것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왔던 건데요. 이것은 순기능을 두면서 어떤 그런 역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겠죠. 어떠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아예 이것을 뺀다, 빼앗는다.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인권 감독관제랄지 아니면 뭐 수사심의위원회랄지 여러 가지 그런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를 하면서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빼앗는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이고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법안이 제출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칠 것이다. 검수완박, 부패 완판이라고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그 표현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이게 뭐 절차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검경 이제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제 남았던 것이 그동안에는 모든 걸 다 이제 검찰이 통제를 했죠. 수사를 다 수사도 하고 뭐 기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남은 것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이제 남은 것이 이제 6가지 영역입니다. 이제 그것이 뭐 경제, 부패, 뭐 선거, 공무원 뭐 이런 이제 6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또 그 공무원에 대한 이제 그 수사는 공수처가 이제 생김으로써 또 그쪽으로 이관을 했고요. 그래서 검찰이 가진 이 막강한 수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다음에 그 공수처 출범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영역을 이제 남겨둔 것은 결국은 그동안의 검찰의 어떤 그 수사 역량, 뭐 전문성,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마저 결국은 이제 수사를 하지 말고 뭐 새로운 기구에서 수사관이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윤 총장도 이제 가장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는 중대본부 수사청에서 하고 기소는 그냥 종전에 네. 검찰에서 한다. 이러면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것이 비효율적이고 이것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 마침표는 유죄 판결에서 나는 것이죠. 재판의 유죄 판결. 수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잘해서 유죄를 해서 정말 그 중대 범죄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그것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고 정의 실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 확률이 이제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이것은 이제 비효율적인 것이다. 어제 그 김진우 공수처장도 이렇게 그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면 공소 유지가 어려워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면 윤 총장의 말은 어느 정도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뭐 선진국의 사법 형사 체계를 보면 최근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뭐 전반적인 추세다. 그래서 전혀 글로벌 그렇지. 스탠더드다. 뭐 이런 시각들도 여권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 영국의 중대범죄 이제 수사청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도 보면은 오히려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와 기소를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중대본부 수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독일, 일본 뭐 여러 나라에서 다 수사와 기소가 오히려 그 검사가 하는 나라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제도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것은 수사 체계의 아주 전면적인 변환이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공청회도 거치고 또한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검찰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좀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법안으로 제출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중수청 설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반대 의견들을 들어보면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수청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력수사 무력화. 권력수사 무력화의 결국은 완결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작년에 이제 일어난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는 결정적이었던 것이 작년 이제 12월 24일에 그 윤 총장의 그 2개월간의 정직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인용 결정이 있었죠. 그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법 폐지 법안 그리고 공소청 법안 이렇게 이제 2개를 바로 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그 효력 그 정지 전에 검찰에 또 집단적인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현재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진 것이
이러한 지금의 이런 법안 발의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